안녕하세요. TV팩토리 아톰비트의 말방구 드라마 타임입니다. 어느샌가 벌써 6월이 되면서 작년 가을에 방영되었던 미국 드라마들이 일제히 휴방기에 돌입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시는 왕좌의 게임이 이번 연도에 한번 쉬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 드라마 역시 볼만한 작품들이 워낙 늘어나면서 미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가 예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걸 제가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무관심 때문에 놓치셨을 2018년 상반기 미국 드라마 베스트입니다. 영상 제목처럼 아마 생소한 작품들도 좀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의 작품도 가져왔으니까요. 부디 취향에 맞는 드라마 선택하셔서 일상의 색다른 활력 그리고 독특한 재미를 불어넣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그레이 아나토미의 산드라 오, 마이 매드펫 다이어리의 조디 코모가 주연을 맡은 킬링 이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그레이 아나토미에 익숙한 얼굴 산드라오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국의 젊은 여배우 조디 코모가 신작 킬링 이브에서 만났습니다. 조디 코모는 겉으로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졌지만 알고 보면 한치의 동정심조차 없는 잔혹한 킬러 빌라네를 연기하고요. 산드라오는 스파이를 꿈꾸지만 실상은 MI5에서 사무직을 담당하다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청부살인업자 빌라네를 쫓게 되는 겁없는 아줌마 이브를 연기하게 됩니다. 성별이 여성인 걸 제외하면 외모, 성격, 나이, 국적까지 딱히 이렇다 할 공통 분모가 없지만 오히려 이런 극과 극에 위치한 서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며 두 사람의 대비가 시너지를 이뤄 나중에는 색다른 재미를 발산합니다. 산드라오의 연기는 정말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하고요. 마이 매드펫 다이어리에서 레이의 절친이었던 클로이를 연기했던 조디 코모는 이번 작품에서 빌라넬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120% 개화시킵니다.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필로치곤 항상 흥분 상태에 젖어있고 화려한 명품으로 둘러싸여 자칫 그냥 된장녀가 아닌가 싶은 순간 정적이 찾아오면서 뭔가 무료함을 느끼는 듯한 범상치 않은 성격의 아름다운 여성 킬러 빌라넬. 자살로 보였으면 한다는 의뢰인의 부탁에도 개의치 않고 나잡아보라는 식으로 살인을 해버리는 기세등등한 빌라넬. 이러면 안 되는데 보면 볼수록 킬러 빌라넬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ell me what you want. And one of them is how bad I need you. Please. 제작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크립톤입니다. 연기소문급 발시지로 소문난 사이파이 작품인데다 방영일이 계속 딜레이되면서 불안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자 공을 들인 만큼 볼만한 작품이 나왔다는 평이 많습니다. 슈퍼맨이 태어나기 200년 전 과거, 슈퍼맨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바렐이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며 엘가문의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됩니다. 영화 맨 오브 스틸에도 등장한 이야기지만 크립톤 행성은 원래 자연분만이 아닌 인공 수정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날 때부터 신분과 직업, 수명까지 정해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한번 몰락하면 다시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렇게 가문의 명예와 지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슈퍼맨의 할아버지이자 작품의 주인공 세그엘이 지도층 한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되면서 인생 역전을 향한 철호의 찬스를 쥐게 되지만 하필이면 이 인간이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는 철천지 왼수라는 거죠. 이렇듯 방영 전 스토리만 들어보면 과거 슈퍼맨이 몸담고 있는 엘가문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까말, 솔직히 말해서 슈퍼맨도 안 나오는데 이게 재밌을까? 그저 의문만 남았는데요. 200년 전 과거이긴 하지만 DC 코믹스에서 제타빔으로 시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 아담 스트레인지, 그리고 슈퍼맨의 숙적 중 하나인 브레이니악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DC 유니버스와의 연계성을 끌어와 이어 붙여버렸는데요. 사이파이 치고는 정말 공을 들인 CG도 그렇고 아담 스트레인지에 이어 축소광선으로 행성들을 수집하는 브레이니악이 빌런이라니 오랜만에 사파에서 정말 볼만한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DC 코믹스 작품을 하나 소개했으니 마블 작품도 하나 소개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작품이 바로 홀로에서 내놓은 마블의 신작 아이디 러너웨이즈입니다. 부모님들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함께 가족처럼 자라났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고딩이 된 이후로는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린 알렉스와 친구들. 팀의 중심으로 보이는 알렉스는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금 친구들과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날 자신들의 부모님이 악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재미는 그리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마블 드라마들이 제한된 제작비 때문인지 영화와 달리 액션씬을 최대한 배제하고 스토리로 작품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슈퍼히어로물도 하나의 장르가 되고 정점에 달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온다 싶을 정도로 좀 특이하긴 했네요. 악당은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식들은 악당인 부모에 대항하는 반항아적 기질을 다분히 갖춘 선에 가까운 데다 부모님도 악당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체를 들키기 직전까진 오히려 자상하고 헌신적인 우리네 부모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단 명색이 슈퍼히어로물답게 스텝 오브 원이라는 지팡이를 다루는 마법사, 과학의 재능이 있는 발명가 캐릭터, 코믹스상에서 캡틴 아메리카 울버린을 날려버릴 만큼 엄청난 힘을 지닌 여성 파워캐, 온몸이 빛으로 이루어진 외계인의 딸, 공룡 올드레이스와 정신적으로 연결된 시간여행자의 딸까지 정말 다양한 능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캐릭터마다 나름 사정도 있고 끝판왕을 비롯한 다양한 떡밥까지 나름 갖출 건 모두 갖춰놓은 10대 슈퍼히어로물 러너웨이즈. 과연 악당인 부모님에게 반기를 든 이 발칙한 10대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What do we do? We run. Such hardship. It's not that easy. 아이비리그를 모티브로 한 가상의 대학교 맨체스터를 배경으로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이라는 학교 방송을 통해 흑백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인공 샘,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적들의 이야기를 담은 풍자성 짙은 코미디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을 두 번째 작품으로 꼽아봅니다. 작품의 감독이 후속편을 위해 소설 펀딩을 진행했고 넷플릭스가 가능성을 발견하며 30분 상당의 10부작 코미디로 제작해 2017년 공개한 작품입니다. 평론가들의 호평을 끌어모으며 결국 시즌2까지 방영되었는데요. 작품을 위해 여러 대학교를 돌며 수백 명의 학생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사전조사를 하고 작품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 내 사그러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만연한 인종차별에 대한 한층 수준 높고 신랄한 풍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풍자적인 요소 외에도 주인공 샘은 물론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진진하니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드라마 디스클로즈입니다. 메타크리틱에서 99점이라는 희대의 작품성을 인정받은 렉티파이의 방송사 썬댄스 채널이 내놓은 또 하나의 독특한 신작 드라마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두 절친 케이트와 마이클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등장하는 에피는 다소 무겁고 격하게 그려지거나 서나품, 후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독특하게도 디스클로즈는 청각장애인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신 오히려 그 반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1화에선 말이죠. 디스클로즈 파일럿 에피소드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게임과 음악, 감기 걸린 남자의 재채기 등 기분 나쁜 소음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주인공 케이트와 마이클 두 사람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일반일 뿐이지 케이트와 마이클 모두 청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은 그다지 목격되지 않습니다. 딱 봐도 다 알아들으면서 되려 귀찮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I'm deaf, 나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하는데 영 발칙한 모습까지 귀엽기 그지없는데요. 청각장애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미국 드라마 스위치드 버스 이후로 정말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라는 어렵고 무거운 소재를 다른 시선에서 위트 있게 받아친 드라마 디스클로즈. 사실 1화까지는 굉장히 밝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자신들이 처한 상황,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로 인해 감정의 격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약혼자와 동성애자인 마이클은 전남친과 다시 재회하며 벌어지는 현재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들로 인해 두 사람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 케이트와 마이클의 소리 없는 감정의 싸움은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하네요. 덧붙여 예상과 달리 선정성의 수위가 다소 높은 편이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상당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들 입맛에도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당신이 보지 못했을 2018년 상반기 미국 드라마 배트 소개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킬링 이브라는 작품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산드라 오야, 그레이 아나토미 때부터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인 거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조디 코머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사실 요즘에 영국에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마이 매드펫 다이어리에서 클로이를 연기했을 때만 해도 분명히 얼굴은 굉장히 예쁘지만 뭔가 캐릭터 자체가 항상 좀 징징대는 캐릭터, 그리고 사고치는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서 크게 정이 안 갔었는데 이번 킬링 이브에서는 분명히 이쁜 구석이 없어야 되는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영국에 떠오르는 샛별이란 그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걸 이 작품을 통해 아마 실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소개해드린 드라마들 중에 취향에 맞는 드라마 선택하셔서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톰비트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클릭 한 번씩,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드라마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